안녕하십니까.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방안의 제3강 순서입니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상호 신뢰심이라고 했는데, 그 상호 신뢰심을 쌓는 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번 3강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즉 준법 정신을 함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준법 정신이라는 말을 하면, 제가 이렇게 노사관계 강의를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제 이 강의를 할 때입니다. 뭐 노사든 준법 정신 이러면 에이 그 무슨 따분한 소리 하냐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노사관계에서 이 준법 정신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실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준법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질서인 그 법률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그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이 도로에서 안심하고 차를 몰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같은 교통법규를 배워서 같이 면허를 따고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절대로 상대방이 그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을 거다 하는 데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운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예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제는 사실은 교통법규를 서로 잘 알고 지키는 것만이 서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 이 법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준법 정신이 사회 살아가는데 별로 필요 없지 않나, 준법 정신 괜히 잘 지키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신다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준법 정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나마 이 사회가 그런 대로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준법 정신에 대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떤 게임을 하게 될 때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게임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게임이 아주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주 좀 우스운 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 느끼는 예가 하나 있죠. 한국에 2대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하고 이렇게 설날. 그러면 이제 전국에 흩어졌던 그 친척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입니다. 아주 즐거운 얘기꽃들을 피우실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그러죠. 야, 우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고스톱 한판 치자 이러잖아요. 야, 그러면 식구들이 다들 좋다고 그냥 이렇게 담요 깔고 이렇게 딱 둘러앉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선수들이 전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못 치시죠. 어떻게 하시죠? 우리 집안의 고스톱 룰을 우선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룰을 만든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자꾸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그 치시는 친척들이 뭐라고 하죠? 야, 그 룰을 바꾸자 이렇게 하지 않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인용까지 하면서 지금 그 정해놓은 그 집안의 룰을 따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 아저씨가 계속 시비를 걸고 투덜거리면서 룰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빠지라고 합니다. 저리 가라. 저 가서 소주나 한잔 하라고 그러면서 이 옆으로 빠져가는 아저씨 뒤통수에 대고 그러잖아요.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일개오락을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룰을 만들고 그 룰을 따라서 그 게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게임의 룰을 못 지키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왕따를 당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지킴으로 해서 서로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이 게임을 즐겁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룰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이 준법 정신이 노사 모두가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장님들 만나서, 사장님 저 앞으로 기업 하시려면 이 노동법은 좀 지키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 대답이 걸작이죠.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노동법 다 지키면 회사 못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참 깝깝합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보고 그러죠. 노조위원장님 저 노동운동 하시더라도 노동법은 지키면서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반응이 노동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사장님은 노동법 지키면 회사 망한다 그러고, 노조위원장은 노동법 악법이니까 지킬 필요 없다 이러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노동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참 깝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여쭤봅니다. 사장님, 어느 노동법을 지키면 회사 망합니까? 노조위원장님, 도대체 노동법의 어디가 악법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두 분 대답이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두 분 대답이 똑같다는 겁니다. 뭘까요? 서로가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법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못 지키겠다. 이거는 법을 제대로 이해한 태도가 아니죠. 법이 어떻게 자기한테 다 유리할 수만 있습니까? 법이란 건 사회 전체를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 당시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그래서 그 국민의 대표들인 그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자기한테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못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 민주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 일반적으로 뭐 다른 법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노동관계에 관한,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때로 이 걱정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노사관계에서 이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요? 즉 나한테 불리하면 못 지키겠다라는 태도가 왜 이렇게 노사관계에 좀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뭐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 하나는 이 노동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동법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것이 적어도 유럽 같은 데서는 한 200년쯤 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노동법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1987년 이후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해봐야 이제 겨우 한 25년 정도 지나온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노동자나 우리 사용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자들조차 이 층이 아주 얇고 제대로 공부가 깊이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의 어떤 조항을 보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보이고 이건 뭐 엉터리다, 이거는 뭐 악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못 지키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단순히 자기한테 불리하게 느껴지니까 못 지키겠다 이런다면 이거는 법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그 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이 법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무슨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걸 좀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그 법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가 앞으로 좀 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제 강의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모든 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20여 년 이렇게 노동법 강의를 해드리면서 느꼈던 우리 노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두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점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